예, 다음 1.6 익스클루시브 오화, 즉 배타적 논리합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타적 논리합 회로 또는 배타적인 논리 회로 아니면은 그냥 익스클루시브 오화, 뭐 많이 통용되는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A, B 두 개의 입력 중 어느 하나만 입력할 때 출력이 온 상태가 나오는 회로를 말한다. 반드시 어느 하나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입력 중에서 두 개의 입력 중에서 어느 하나만 입력이 되어야 된다. A가 입력 A, B 입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A가 하이 상태 1이 됐으면은 B가 제로가 되고, A가 제로일 때는 B가 1일 때만 출력이 된다. 출력이 하이 상태, 즉 1인 상태가 되더라. 그럼 입력이 같을 때는 어떻게 같냐? 제로일 때는 출력이 로, 즉 제로가 되더라. 입력이 1과 1일 때도 제로가 되더라 하는 이 회로를 배타적 논리합 회로,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이 같으면은 출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입력이 1과 1로 같을 때는 출력이 되지 않고 제로와 제로 같을 때도 출력이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해요? 진가표 또는 진리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진리표는 입력이 두 개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죠. 그래서 0, 0, 0, 1, 1, 0, 1, 1. A와 B의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되지 않는다, 같을 때 출력이 되지 않고 다를 때 출력이 된다 해서 진가표 혹은 진리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A와 B가 다를 때, 즉 반일치할 때,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즉 배타적 논리합 회로를 반일치 회로다, 이렇게도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다를 때, 그래서 논리식 X는 A가 부정일 때 B는 긍정, and 오화가 되겠죠. 오화, A가 긍정일 때 B가 부정일 때만 출력이 된다. 그래서 논리식을 A 바 B and A B 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을 A 익스클루시브 O와 B로도 나타냅니다. 논리식에서. 자, 논리식에서 A 익스클루시브 O와 B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라 라고는 이런 조건이 있다면은 A 익스클루시브 O와 B. 자, A, O와 B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 O와라는 기호에, 즉 플러스 기호에 동그라미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논리 회로, 즉 논리 게이트, 논리 회로, 논리 게이트는 오화 회로에 이렇게 이 입력 쪽에 두 개의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입력 원 출력에서 보조 릴레이 X, 자,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반드시 안쪽까지 선을 그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접점 회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접점 회로는 논리식을 가지고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바 B니까 이게 AND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O와 했으니까 여기서는 O와 회로, 그리고 A B 바가 되니까 이게 AND 회로가 되겠죠. AND 회로. 자, AND 회로는 직렬, O와 회로는 병렬, AND 회로는 직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바 B니까 A 바 B에서 뭐 무접점 논리 회로는 오른쪽에다 그렸네요. 뭐 관계는 없어요. 자, 왼쪽에 그리든 오른쪽에 그리든. 그래서 A 바 하니까 B 접점. 그리고 B 했으니까 여기서 B 해서 접점을 이렇게 A 접점은 그래서 NO 접점으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그리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B에서 A는 B점입니다. B, A 바. 그리고 A, B 바 했으니까 A가 그래서 A 접점, 그리고 B는 B 접점이니까 왼쪽에 붙여서, 접점과 붙여서 그리고 이렇게 B 바 작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A 바 B와 A, B 바가 O와 회로로 연결이 됐으니까 병렬로 이렇게 나타내서 출력을 보조 릴레이에다가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에 보시면은, 자, A 바 B. 자, 그래서 A 바 B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A 바 B가 AND니까 이렇게 AND 게이트에, 자, A 바니까 A의 입력에다가 not 회로를 붙였고요. 그리고 B는 B 입력을 그대로 해서 A, B 입력해서 A 바 B 해서 AND 회로로. 그리고 A, B 바니까 여기서 not 게이트 전단에서 하나를 분리해서 아래에 있는 AND 게이트의 첫 번째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고, 두 번째 B 입력을 연결을 해서 not 회로를 통해서 B 바 AND 해서 A 바 B와 A B 바의 AND 논리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출력이 뭐로? 오화로. 여기 오화로 연결이 돼 있죠. 오화로 연결이 됐으니까 이게 오화 게이트로 나타내서 출력이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타적 논리 합인 합 회로인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에 대한 개념과 유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 논리 게이트, 그리고 진리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7번째 일치 논리 회로,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에 이제 부정이 되는데, 입력의 전부가 오프 또는 전부가 온일 때, 자, 입력하고 출력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논리 회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입력이 두 개고요. 입력이 A, B, 출력을 X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입력의 전부가 오프거나 전부가 오프일 때, 또는 전부가 온일 때 출력이 온이 됩니다. 자,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되니까 무슨 회로인지는 몰라도 일치 회로겠네요. 입력이 같을 때. 그럼 진리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두 개니까 경우의 수는 0, 0, 0, 1, 1, 0, 1, 1 해서 경우의 수를 작성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익숙해지십니다. 연습을 하시다가 보면은 같으니까. 예, 입력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 외의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자, 조건이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됩니다 했으니까 0, 0, 1이 되고요. 1, 1, 1이 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진리표, 증가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논리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은 자, 두 개가 일치할 때, 그럼 반일치할 때의 반대가 되겠네요. 반일치 회로가 베타적 논리합 회로, A바 B, O와 A, B바였죠. 그래서 A바 B, O와 A, B바의 반대. 이 회로가 어떻게 해요? A 익스클루시브 O와 B, A 익스클루시브 O와 B의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노화가 되겠죠. 노화,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가 되고,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는 일치 회로다. 그래서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동작하는 회로다. 왜?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가 반일치 회로에서 입력이 다를 때 출력이 동작하는 회로였으니까.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의 진리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논리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을 알아봐야 뭐를 유접점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a바 b n와 a b바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드모르강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a바 b의 바. 그래서 전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드모르강 정리는 뭐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오와는 엔드로, 그러니까 A, B 바의 바. 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 바 B도 바가 붙었으니까 A의 반대에다가 이 엔드니까 오와의 B의 반대. 자, 이게 엔드, 그리고 A, B바의 바니까 A 바 플러스 B.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갈로를 풀어본다면은 A 바 플러스 A, B 플러스 B 바 A 바 플러스 B 바 B가 되겠죠. 자, A와 A 바를 곱한다면은 A가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은 디지트가 제로 1,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A 바는 1이 될 테고,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A 바는 제로가 돼서 어떤 경우에도 제로가 되니까 A 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반대를 곱하면 제로가 된다. 그럼 B 바 B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 바 B가 제로가 되니까, 자, 그래서 A, B 플러스 A 바 B 바. 이 플러스는 O하죠. 그래서 A and B O와 A 바 and B 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논리식을 이렇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의 논리식은 A, B, O와 A 바, B 바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식이 결국 A 익스클루시브 O와 B의 바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죠. 그래서 A and B 해서 A 접점에서 A 접점, 그리고 B의 A 접점 해서 엔드 회로니까 직렬 회로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A 바와 B 바. 그래서 A의 B 접점, B의 B 접점을 직렬로 해서 뭐로 연결이 됐나요? 오화 회로로 연결이 됐으니까 병렬로 연결해서 보조 릴레이 X와 연결하면 되겠다. 자, 이게 전원적 전선이죠. 전원적 전선, 얘는 접지적 전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무접점 회로에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A와 B에서 엔드 회로 두 개가, 하나는 일단 하이, 즉
하나는 이렇게 A, B의 이제 정 입력 A에서 A 그리고 B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A, B가 출력이 되겠고요. 자, 위쪽에 있는 것은 어때요? 이게 부정을 했죠. 작은 동그라미가 부정을 나타냅니다. 혹은 얘가 요런 not 회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바, B바가 되겠고, 자, 이 AB와 A바, B가 그래서 오합 회로로 연결이 됐으니까 AB 플러스 A바, B바가 돼서 간략 확인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A 익스클루시브 O와 B의 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치 논리 회로에서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유지 회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 우선 회로와 기동 우선 회로. 자, 먼저 자기 유지 회로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 온 스위치가 A 접점이기 때문에 동작을 하게 되면은 보조 릴레이 X가 동작을 해서 출력 기기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동 A 접점이에요. 수동 A 접점이기 때문에 동작 시에는 접점이 크로즈가 됩니다. 동작 시에는 접점이 크로즈가 되는데 손을 놓으면 복귀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복귀가 되니까 오픈이 돼 버립니다. 오픈이 돼서 출력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계속 누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조 릴레이에도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병렬로다가 이렇게 보조 릴레이 X의 A 접점을 병렬로 설치를 함으로써 PB 푸시 버튼을 눌러서 보조 릴레이를 동작시키면은 보조 릴레이에 있는 A 접점이 여자가 되죠. A 접점이 여자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A 접점이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푸시 버튼 스위치가 오프가 되더라도 이 전류는 보조 릴레이 A 접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별도로 이 전류를 끊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조 릴레이를 동작시킨다. 그래서 마치 계속 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한다. 해서 이걸 자기적으로 동작을 한다 해서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유지 회로. 자, 만약에 이러한 자기 유지 회로를 끊어 주려고 하면은 앞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앞단에 이와 같은 B 접점으로 이 스탑 하면 되죠. B 접점을 눌러주면 한번 끊어져서 다시 접점이 오픈이 돼버리죠. 오픈이 되면은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스탑을 하는 B 접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 유지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접점이 두 개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접점을 푸시 버튼을 두 개를 접점 하나가 스타트
그래서 스타트 접점, 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세트 접점과 두 개의 리세트 접점을 두 개가 푸시 버튼이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접점을 동시에 동작을 시켰을 때 그 회로가 접점 두 개를 동시 동작 시 정지하게 되면은 정지 우선 회로가 되고,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 기동하게 되면은 동시 동작 시 기동하게 되면은 기동 우선 회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보시면은 세트 버튼을 스위치를 누르면은 릴레이 X가 여자가 되어 기억 접점 X와 출력 접점 X가 ON이 된다. 예, 기억 접점이 자기 유지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기 유지 접점을 병렬 회로로 구성을 한 자기 유지 접점이 동작을 해서 스위치 버튼이 세트 버튼이 복귀가 되어도 기억 접점 X, 자, X의 A 접점, 자, X의 이게 X의 A 접점이죠. X의 A 접점이 동작이 되어 있으니까 푸시 버튼이 복귀가 되더라도 전류가 릴레이 쪽으로 흘러서 계속 온 동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유지라고 합니다. 리세트 버튼을 누르면 X가 소자가 돼요. 이제 리세트 버튼이 어디에, 자, 이와 같은 리세트 버튼을 둔다면은, 자, 요거는 세트 버튼을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리세트 버튼을 누른다면, 리세트 버튼을 누르면은 X가 소자가 돼, 리세트, 전류가 끊어지죠. 전류가 끊어지면은 여기 전원이 공급이 돼서 보조 릴레이가 정지하게 된다. 정지하면은 소자가 돼서 자기 유지가 끊어져서 스탑 생리 상태가 된다. 그래서 출력이 끊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세트와 리세트 버튼을 동시에 누를 경우 이 기억 회로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동시에 눌러서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를 정지 우선 회로 또는 리세트 우선 회로라고 하더라. 자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논리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은, 자, 출력식이 세트와 자기유지 X접점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와 이제 리세트 버튼을 여기에 뒀네요. 리세트, 세트 직렬로 연결하고 자기 유지 접점을 X를 여기에 뒀습니다. X. 자, 이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네, 세트와 리세트가 직렬로 되어 있고, 세트와 이 보조 릴레이 X 접점이 병렬로 걸렸죠. 그래서 출력 X는 세트 접점 플러스, 그래서 리세트 X. 직렬, 여기서 요 회로와 요 위에 있는 세트와 X 접점의 병렬이 리세트와 직렬로 걸렸죠. 그래서 리세트인데 리세트는 B 접점이니까 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논리식에도 많이 친근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무접점 회로와 유접점 회로 타임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 논리식이에요. 이 논리식의 무접점 회로 보신다면은, 첫째, 이 세트와 보조 릴레이의 X 저점이 오화 회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화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화 회로로 되어 있어서 한쪽이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쪽이
출력 X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출력과 리세트의 어때요? 반전 명령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AND로 연결이 돼서 이 출력과 리세트, 여기 입력이 리세트 입력이 하나가 있네요. 리세트 입력이 반전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조 릴레이 X로 들어간다. 그럼 이 출력 X가 어때요? X가 여기 AND로 여기 X가 세트와 오화 회로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자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유지. 자, 이 회로 내에서 여기 무접점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유접점 회로는 제가 그렸으니까 이 회로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세트의 A 접점과 보조 릴레이의 X 접점이 병렬로 즉 오화 회로가 되어 있더라. 그럼 이 출력과 리세트는 직렬로, 그래서 AND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출력은 어때요? 보조 릴레이의 긍정, 보조 릴레이가 부정이 아니죠. 보조 릴레이 출력이 그대로 출력 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타임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차트에 세트 명령과 리세트 명령을 그래서 펄스 신호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X, 보조 릴레이의 출력은 어때요? 세트가 동작이 됐을 때, 즉 세트 입력이 들어왔을 때 하이 상태일 때, 자, 하이 상태가 되면은 어때요? 여기가 무조건 하이가 되겠죠. 오화 회로니까. 오화 회로는 입력 두 개 중에 하나가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오화가 되겠죠. 그럼 리세트는 제로, 출력이 동작시키지 않았을 때 반전이 되니까 하이가 돼서 이 AND 회로의 양 입력이 하이 하니까 출력 하이가 입력이 돼서 X가 동작이 되는데, X가 동작이 되면은 이 하이 상태가 그대로 피드백이 돼서 이쪽에 위에 있는 입력이 항상 1로 유지가 되니까 세트의 명령이 없더라도 1이 유지가 되죠. 1이 유지되고 리세트가 동작시키지 않으면 항상 1이 되니까 항상 1인 상태로 유지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시면은 스스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는 세트 명령이 있을 때 동작을 한다. 그럼 언제까지? 리세트 명령이 있을 때 리세트 명령을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제로가 되겠죠. 이 1의 반전은 제로가 되니까 이 AND 회로의 한쪽 입력이 제로면 AND 회로는 양쪽 입력이 1일 때만 출력이 1이 돼요. 그런데 어느 한쪽 출력이 제로가 되면은 출력은 제로가 되니까 스탑이 돼버리죠. 그래서 세트 명령에 동작을 해서, 자, 이것은 뭡니까? 세트가 명령이 없어도 요 자기 유지로 인해서 이 동작 상태가 유지가 돼서 언제 리세트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쪽이 문제죠. 세트와 리세트가 동시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자, 이 회로는 무슨 회로입니까? 정지 우선 회로죠. 정지 우선 회로니까 세트보다가 리세트가 우선이 되니까 동작하지 않는다. 사실은 타임 차트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정지 우선 회로에서는. 자, 다음 해서 세트 명령이 들어왔으니까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해서 세트 명령이 끊어지더라도 자기 유지되니까 계속 세트 상태, 동작 상태를 유지하다가 리세트 멈추세요 하는 리세트 명령이 들어왔을 때 리세트가 되는 이 신호 흐름 상태를 타임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표, 논리식, 그리고 무접점 회로, 유접점 회로 타임 차트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동 우선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동무선 회로에서 이 회로는 세트와 리세트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동시에 세트와 리세트를 동시에 동작을 시킨다면은 기동이 되어버립니다. 기동이 되는 회로다. 회로 개념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의 X 출력 논리식에 어떻게 해요? 세트 입력과 해서 리세트, 그래서 X 출력에서 이제 보조 릴레이 출력과 리세트가 어때요?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직렬 연결에 세트와 병렬로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접점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 명령이요. 리세트 세트 명령이 오화 회로로 해서 이게 이제 X와 리세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X와 리세트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이 AND 회로죠. AND 회로고 이 직렬 연결된 회로와 세트가 이렇게 오화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이 됐다 하면은 오화 회로로 연결이 돼서 자, 세트를 동작을 시키고 리세트를 동작을 시키면은 이 신호가 리세트를 동작시키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리세트를 동작을 시키면 이거 오픈 상태죠. 자, 세트를 동작을 시키면 클로즈 상태가 돼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세트와 리세트를 동시에 작동을 했을 때 기동하는 회로를 기동 우선 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병렬 회로로 걸렸죠. 자,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정지 우선 회로에서 보시면은 정지 우선 회로가 리세트 세트죠. 세트고 자기 유지 X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세트를 시키는 이 정지 명령 버튼이 정지 우선은 세트와 직렬로 걸렸고 그리고 기동 우선은 세트와 병렬로 걸려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병렬로 걸려 있어서 리세트가 어때요? 리세트를 하는 것은 뭐만 연관이 되어 있나요? 자기 유지 신호만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로를 보시면은 이제 곧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접점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트 신호와 보조 릴레이 X 접점과 리세트 신호의 직렬이 세트와 병렬로 걸려 있어서 세트를 동작을 시키고 리세트를 동작을 시킨다 하더라도 세트 명령에 의해서 기동 상태가 유지된다 하는 이 회로를 기동 우선 회로다. 자, 다음 무접점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접점 회로는 논리식에서 쉽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식에서 자, 오화 회로, 엔드 회로부터 먼저 보시면은 자, X와 리세트가 엔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엔드 게이트입니다. 엔드 게이트에 리세트의 접점이 어때요? 비접점이죠. 반전된 명령이니까 낫을 해서 입력을 시키고 한쪽 명령은 출력해서 피드백 되는 신호니까 X 접점으로 두고 이 출력과 세트 명령이 오화회로 되어 있으니까 오화회로 이렇게 오화회로로 명령이 되어 있고 이 출력 X를 피드백 시켜야 되죠.
이와 같이 무접점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타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 차트는 기동 우선 회로예요. 자, 세트 명령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 세트 명령이 입력이 되면은 출력이 동작을 해야 되겠죠.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트 명령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자기유지, 여기 자기유지죠. 자기유지 입력에 의해서 기동 상태가 유지가 됐다가 리세트, 멈추세요 하는 리세트 명령일 때 리세트가 됩니다. 리세트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세트와 리세트가 동시에 동작을 했네요. 동시에 동작을 할 때 기동이 돼서,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동이 됩니까? 세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트 명령이 없을 때 리세트 명령이 들어오면 바로 복귀가 돼버리죠. 그래서 언제까지, 자, 이게 리세트가 있거나 또는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리세트 명령이 세트가 유지할 때는 리세트 명령을 무시가 돼요. 그러나 세트 명령이 없으면 바로 리세트 명령이 수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세트 명령이 있을 때까지만 기동이 유지가 됐다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 타임 차트에서는. 그래서 다시 세트 명령에서 리세트 명령까지 기동 상태가 유지가 되는 이런 기동 우선 회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선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로는 병렬 우선 회로와 직렬 우선 회로가 있습니다. 병렬 우선 회로는 이와 같은 선 입력 회로와 신 입력 회로, 선 입력 우선 회로, 뭐 우선 회로 했으니까 우선을 여기다가 우선을 써도 돼요. 신 입력 우선 회로, 신 입력 회로, 우선 회로니까 병렬로, 직렬로 하면은 순차 회로가 있습니다. 순차 회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동 우선과 정지 우선 회로를 알아봤고, 이제 선 입력 회로와 신 입력 우선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